네, 이어서 국공유 재산과 곡물법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포함해서 제가 국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국가의 재산을 의미하고요. 공유재산은 이제 민법상의 공유, 합유, 뭐 이런 지분권이 있는 그 공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공유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포함해서 국공유재산을 설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공유재산을 설명하면서 비슷한 이제 공물법이라고 하는 공물법제 또는 공물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의 이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한 법제랑 공물법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국공유 재산 중에서도 행정 재산만큼은 정말 그거는 이제 공물법제에서 말하는 공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표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국유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의 경우가 행정 재산은 그 자체로 또 공물법에서 말하는 공물이거든요. 하지만 국공유 재산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사유재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물로 지정돼서 공물처럼 관리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행정재산, 국공유 공물을 전제로 어떤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나름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디오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는데 공물법을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국공유 공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공물의 형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지금 이거 내용 설명 듣고 있는지 무슨 설명 듣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 제가 나름 이걸 한 번에 설명하긴 했지만 먼저 국공유 재산의 입장에서 이 파란색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공물법제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먼저 이 표에 따른다고 하면 국공유 재산,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에서도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반 재산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산이다 보니까 일반 재산에 대해서 뭐 대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하겠지만 저희가 주로 얘기할 때는 행정 재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을 구별하고 이 행정 재산만큼은 공물법제에서의 그 공물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 행정 재산 가운데 겹쳐지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옆으로 아래로 비교해보는 공부를 좀 하면 나름의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법은 그러니까 지방재산인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거의 뭐 동일한 법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은 빼고 앞으로는 국유재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나름의 어떤 행정 목적,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국유재산법 1조, 2조, 6조에 따라서 나름의 그 내용들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먼저 빼는 거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행정재산일 텐데 행정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입니다.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결정한 재산.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고요. 기업용 재산,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 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 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공부하지만 공물법과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2호의 공공용 재산, 4호의 보존용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용 재산이나 기업 재산은 직접 어떤 업무에 관련된 관청, 어떤 시설 관련된 어떤 그 부동산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호, 3호는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2호의 공공용 재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하천, 어떤 것들이 있겠죠.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걸 오히려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호의 공공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 이거는 사실상 공물법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물의 어떤 정의랑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민법상 245조 민법도 공부하셔야겠지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이 안 된다는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그렇다고 일반 재산은 될 수 있다.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은 꼭 민법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건 설정의 제한. 국유재산에는 사건을 설정하지 못하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눠지잖아요. 다만 일반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사건을 설정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래서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나 수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국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도 있고요. 대부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약간 민법에 따른 법리에 따라서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재산은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 행정이 개입된다는 거. 57조 같은 것도 이번 기회 한번 보시는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거나 신탁 개발하거나 위탁 개발하거나 민간 참여 개발에 따라서 대부 분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정 재산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일단 먼저 바꿔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무단 점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그 개념을 아까 봤던 사용허가, 대부계약,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부, 처분은 일반 재산에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 변상금은 언제 나오는 거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정당한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단 점유자 같은 거죠. 무단 점유해서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관련돼서 항상 돈도 징수하는 것이지만 쫓아내는 거죠.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서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나름의 제재 수단이 있는 것이죠. 나름의 이제 원상 회복에 준하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그 사이의 기간 사용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준하는 변상금 징수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좀 실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은 변상금 징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하는 거 외에 사법상 민법상의 어떤 이제 그 반환 청구 아니면 철거 청구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무에 있어서는 이거 구별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에 따른 이거랑 그게 그 공법상의 수단인 변상금 부가처분인가 철거 명령과 행정 대집행 관련된 이런 공법상의 권리 행사 외에 사법상의 권리 행사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많이 문제되고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유재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보셨던 거고요. 다시 보면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에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구별하고 이 행정재산 중에서도 뭐 공용재산, 뭐 기업용 재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공공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좀 봤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공공용이든 보존용이든 국가 거면 좋죠. 국가 그런 식으로 공공에 제공하거나 보호하겠다는 거니까. 문제는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사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에 제공되거나 아니면 보존의 필요에 따라서 처분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물법제의 특이점은 당연히 이런 그 이런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국가 거면 너무 좋은데 국가나 지방자치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면 나름의 이제 사법상의 재산권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유 공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공물법제의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련된 개념의 기본이긴 한데 플러스 알파로 사유 공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물법제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물법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도로, 하천, 문화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1조로 보시면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및 보존 및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법인 것이고요. 하천법, 이 법은 하천의 사용을 이율 증진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존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 하천법의 내용입니다. 문화재는 최근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법으로 좀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긴 했는데 문화유산이 좀 무형 문화유산도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저희가 개념이 좀 확장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문화재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물법제는 크게 공무용 지정, 공물이 성립되고 공물이 폐지되고 공용 폐지, 공용 지정과 폐지를 보셔야 되는 것인데 보시다 보면 항상 도로 노선을 지정하고 하천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정을 걷어들이는 폐지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문화재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문화재인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보존해야겠다 싶으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정 이 공용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건 굉장히 의사적인 행정의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 내용의 법률효과를 인식하고 하는 의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용 폐지. 설령 그 내용이 도로가 멸실되거나 하천이 유실되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문화재가 멸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용 폐지. 이건 더 이상 이제 공물 아니다라고 하는 공용물의 소멸을 의미하는 공용 폐지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공물로서의 어떤 그 관리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물이 지정되게 되는데 제가 사유 공물이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좋다 이거. 도로로 사용되고 하천이고 그게 국가하천이건 아니면 도로건 문화재건 국가 돈으로 국가 재산에 대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는 뭐 문제가 크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사유 공물인데 이런 식으로 공용 지정이 돼버리면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에 있어서는 항상 보상의 문제, 저희가 이제 보상 관련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23조 3항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법이나 이따 관련된 법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항상 손실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심화학습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물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 공공시설로서 집합체로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플로우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물은 개별 근거법률, 그러니까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에 따라서 관념적인 공용 지정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국토계획법을 보게 되면 밑 아래 이제 조문을 제가 소개했지만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에 보신다고 하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그
밖에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다. 저희가 아까 이제 국유재산법에서도 보시면 공공용, 공공용 재산도 중요해봤고 공물 공부하면서 지금 도로, 하천 열심히 봤던 거잖아요. 이것들을 집합체로서의 어떤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집합체 또는 물건의 물적 종합 시설로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현실적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완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 지정으로 공물의 지위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공공시설인 공물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신규 공공시설의 국유화, 종래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 보상 시스템으로 국유재산의 취득과 소멸로 연결됩니다. 국유재산의 취득과 연결됩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공용 지정으로 공물이 성립되고 공물관리청이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겠죠. 공물을 관리하면서 이게 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따라서 공공시설로 설치되고 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보상을 되고 있다. 그래서 사유공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도로법이나 관련된 법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연계돼서 진행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행정재산으로 국공 공물 특히 공공시설로서 관리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국가에 기속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다가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사유공물로만 지정만 되고 이게 나름의 국유국공유 재산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에 문제가 났기 때문에 빨리 사과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문화재야말로 진짜 그분은 문화재를 국가가 자기 돈 태워서 자기가 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사유공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청장은 중요한 것을 보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다 보면 관부의 고시하는 날로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해제, 나름의 공물 폐지를 하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하면서 나름의 그 내용들은 절차 규정은 준용한다. 문화유산법,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공물 지정에 따른 제한으로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수출하는 건 판매하러 나가는 것이고 그냥 들고 가서 전시회로 나갈 때도 일반적으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다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겠죠. 허가 사항에 관련돼서는 어떤 현상 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허가제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완화된 신고제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허가와 신고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다가 풀어주는 방법으로 허가나 신고제 방법으로 나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문화유산을 국유화시켜서 보존용 재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적당한 보상을 주면서. 그래서 국가유산 관련돼서는 이게 되면 좋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물에는 공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물은 사유공물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국공유 공물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공공용 재산을 특히 도로 같은 경우들을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점유해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거면 이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이 하다 보면 일반인이 향유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실제 사용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 문제일 수 있는데 보통의 일반인이 도로 사용으로 얻는 것들은 그냥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특별 어떤 법적이나 권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강학상 임접 주민에게는 강화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강화된 일반 사용권은 법률상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저희가 행정소송법 12조에서 말하는 원고 적격과 거의 동일 유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물의 인접 주민이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보는 인정될 수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주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뭔가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나름의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긴 하다. 예, 아무튼 이런 곡물의 특별 사용, 더 나아가서 일반 사용이 아니라 특별 사용,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곡물 사용권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곡물 사용권에 대한 효력을 허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압성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들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의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특허, 재량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곡물 사용권, 곡물 점용 허가에 따른 곡물 사용권에 대해서 이 곡물 사용권이 나름의 어떤 물권적인 효과, 대세적 효과가 있는 물권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은 곡물 사용권은 채권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법을 좀 공부해 보시면, 특히 물권법을 공부해 보셨으면 특별히 뭐 그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아마 물권법을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보신 내용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나름의 이제 그 가르마를 좀 타드리면 곡물의 특별 사용, 점용 허가로 발생되는 이게 설령 특허, 굉장히 특허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허가보다는 좀 약간 특별한 허가인 거잖아요. 재량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곡물 사용권, 이 정도면 대대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권에 불과하다. 왜 불과하겠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어떤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등기가 되어 있겠죠. 등기가 될 수 있는 나름의 법정 물건이어야 되는 것인데 곡물 사용권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나름의 이제 임대차의 연장으로 일반 재산이 임대차가 되는 것처럼 나름의 이제 행정 재산이다 보니까 점용 그 사용 허가를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사실 뭐 그 실질의 의미는 임대차에 준하는 정도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에 불과할 것이고 누구에게나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게 되려고 하면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판례가 또 몇 개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선고된 서초역 사랑의 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도로법은 일반 공중교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도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 소유과 관계를 불문하고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과 같은 지하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 관리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고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하여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도로의 지하 부분이 분별하게 사용되어 공중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교육 건물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 정서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 능동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요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는 비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2019년에 나온 롯데월드 지하차도 사건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도로 점용 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무효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장동 취소,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인 거죠.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를 하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교 형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증수한 점용로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보다 보면 이제 무단 점용 관련된 판례가 이제 서초역 사건이랑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쟁점인 건데 아까 국유 재산에 관련해서 설명드렸지만 항상 이런 무단 점용, 무당 사용, 무당 점유에 대해 있어서는 변상금과 원상회복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상금은 도로법 제72조에 따라서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73조에 따라서 원상회복하고, 특히 이게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행정 대집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물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영조물 책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 5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하천 대표적으로 우리 공물이었던 거잖아요.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인데 저 영조물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공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의 국가배상은 그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입증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하는 그 요소를 입증하게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의 공공의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히 유체물, 물적 설비, 왜냐면 영조물은 저희가 인적 요소까지 좀 가미된 조직체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공물인 거죠. 특정의 공중에 공유된 공물이라 하면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되고 있는 공용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권한에 기하여 권한상 관리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어쨌든 공무원의 가해 공무원의 이제 그런 고의 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만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이는 그 의미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따질 때는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고려하면서 나름의 그 설치자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서 이제 그 국공유 재산과 공물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볼 텐데, 다시금 요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재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인 것인데, 이것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별되고 있고, 일반 재산은 당연히 민법에 적용되는 그 내용들인 것이어서 사건 설정도 가능하고 시효 취득도 가능하고, 이와 달리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용 재산이랑 보존용 재산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물법에서 만나는 내용이었는데, 공물의 대표적인 것은 도로하천 문화재였던 거잖아요. 도로하천 문화재가 이렇게 행정재산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그 도로하천 문화재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물법제랑 국공재산이 만나면서도 약간 차이를 일으키는 영역이 생긴다.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슬라이드를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